아저씨, 제가 다리 고쳐드릴 수 있어요. 5조 원 재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 앞에서 11살 꼬마가 감히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그의 다리를 초등학생이 고친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 2조 5천억을 주겠다.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에 모든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킬 줄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들이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과연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따따블로 찾아오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빗방울이 거대한 저택의 유리창을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5조 원대 재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 한도윤은 휠체어에 몸을 묻은 채 텅 빈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죠. 4년 전 그날 이후로 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모두 떠난 이 거대한 집에는 오로지 침묵만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가사도우미 분이 도착했습니다. 고모부장 오정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죠. 이민정과 그녀의 11살 딸 지우가 저택 현관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런 애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지만 지우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복도 끝에서 천천히 나타나는 휠체어에 고정되어 있었죠.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눈빛은 죽은 물고기처럼 흐릿했죠. 이분이 새로 오신 가사도우미입니다. 회장님. 정미가 말했지만 도윤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비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도윤의 다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정이 딸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저씨. 지우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 다리. 아직 살아있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직원들은 경악했죠. 도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분노인지 놀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제가 아저씨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지우의 말에 도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죠. 내가 고작 11살짜리 꼬마가. 그는 휠체어를 돌려 지우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조롱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내 다리를 내가 고친다고? 민정이 황급히 지우를 끌어당기며 사과했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아저씨. 그 순간 도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좋아. 그래, 한번 해봐라.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만약 내가 정말로 날 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한다면. 모두가 숨죽여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재산 5조 중에서 절반, 2조 5천억을 주겠다.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정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회장님, 그건. 닥쳐. 도윤의 일갈에 정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지우를 쳐다봤죠. 그냥
아저씨가 다시 걸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도 조롱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정미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장 그만. 도윤이 손을 들어 정미를 제지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이 아이가 날 걷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은 이 아이 것이다. 그는 다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단 실패하면 너희 모녀는 즉시 이 집을 나가야 한다. 민정이 딸을 잡아 끌며 애원했지만 지우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할 수 있어요. 도윤은 냉소를 띠며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정미, 이들의 방을 안내해. 그가 사라지고 난 뒤 정미가 모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죠. 감히 회장님을 농락하려 들다니. 그녀는 지우를 노려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다치면 몸도 다친다고. 민정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죠. 정말 할 수 있겠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는 다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택 어딘가에서 도윤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의 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날 밤 도윤은 또 그 악몽을 꾸었습니다. 4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죠. 빗줄기가 앞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옆자리엔 비서실장 김 과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회장님,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회의는 내일로 미룰 수도. 김 과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차가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죠.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이. 그 순간부터 도윤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는 아무 감각도 없었고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죠. 아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김 과장이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과속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비 오는 날 왜 그렇게 무리했어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과속했던가요? 기억이 흐릿했지만 분명 뒤에서 무언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깨어났어? 14살이던 아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차가웠죠. 지훈아, 아빠, 이제 우리랑 축구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은 명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3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1번, 그리고 더는 못하겠어요. 6개월 후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애인 남편과 평생을 살 자신이 없어요. 지훈이도 정상적인 아빠가 필요해요. 정상적인 아빠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비정상이란 말이야? 그래요. 당신은 이제 반쪽짜리 인간이에요. 아내의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난 엄마 따라갈래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병실을 나가며 남긴 말이었죠. 아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도윤은 진짜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김 과장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었죠.
살인자. 김 과장의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요. 과속만 안 했어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죠. 사고 당시 기억이 너무 흐릿했으니까요.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아요. 김 과장의 아내가 떠나며 던진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정말로 그 저주 속에서 살아왔죠. 재활 치료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의들이 와도 고개를 저었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도윤은 포기했습니다. 걷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저씨, 지우의 목소리에 도윤은 과거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죠. 아이는 복도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너야말로 왜 안 자? 도윤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울고 계신 것 같아서요. 뭐, 내가 울어? 도윤이 뺨을 만져보니 정말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흘린 눈물이었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부터 치료해야 한대요. 내 아빠? 의사였어? 아니요. 그냥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도윤은 놀랐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아빠를 잃었다니. 그래서 내가 남의 아픔을 안다는 거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는 다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게. 하지만 도윤은 왜인지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 아저씨 때문에 괴로우시죠?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가 잠꼬대로 계속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미안하다고.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아저씨, 정말 아저씨 잘못이었을까요? 지우의 물음에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정미가 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그 아이가 한 말. 혹시 진짜로 믿으시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2조 5천억이라니요. 그건 너무. 내가 한 말은 번복하지 않아. 도윤의 단호한 말에 정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 한편 부엌에서 일하던 민정은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여자 딸 시켜서 회장님 꼬시려는 거 아니야? 맞아. 2조 5천억이라니 로또 맞은 거지. 민정은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온 것뿐인데.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곧 나가야 할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저는 진짜 아저씨를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우야, 내가 어떻게. 아빠가 가르쳐 줬잖아요. 마음을 여는 방법을. 그때 도윤이 휠체어를 타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민정이 황급히 인사했지만 도윤의 시선은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너 정말로 할 수 있다고 믿어? 지우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아저씨 마음이 열릴 때까지요. 도윤은 한참을 지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기회를 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실패하면 너희는 끝이야. 알겠어? 지우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대신 제가 성공하면
그래, 2조 5천억이다. 내 재산 절반이야. 도윤은 휠체어를 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난 기적 따위 믿지 않아.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내가 나한테 희망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도윤은 사라졌습니다. 정민은 그림자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죠. 곧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겠군. 그날 밤 도윤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밤이었죠. 회장님,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틀 후 아침 정미가 도윤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특별한 분? 네, 이 집의 기운을 받으릴 분입니다. 도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당이라도 부른 거야? 회장님을 위해서입니다. 한 번만 만나보시죠. 정미의 고집에 도윤은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50대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죠. 목에는 굵은 염주를 걸고 손엔 방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뵙습니다. 무당은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집은 큰 애군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어두워 보이는 듯했죠. 조상님들의 한이 회장님의 다리를 묶고 계십니다. 무당은 도윤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4년 전 그 사고.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원혼이 보입니다. 김 과장이라는 이름이 들리는군요. 무당의 말에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김 과장을 알고 있는 거지? 정미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보세요, 회장님. 이분이 다 아시잖아요. 무당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안에 굿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뿐 아니라 이 집 모든 사람이 화를 입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우가 갑자기 뛰어나왔죠. 거짓말. 아이의 외침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지우야, 어른들 얘기해. 민정이 황급히 딸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이미 무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다리 한 번도 안 봤잖아요. 무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버릇없는 것. 어디서 감히.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다리가 나을지 알아요? 지우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죠. 무당이 정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악한 기운을 가진 아이를 집에 들이다니. 사악하다고요? 도윤이 휠체어를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회장님. 이 아이가 바로 애군의 근원입니다. 무당은 지우를 가리키며 떨었습니다.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1억만 있으면. 1억?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1억으로 큰 구슬하면 회장님 다리에 감각이 돌아올 겁니다. 무당의 눈이 번뜩였죠.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정미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1억이면 싼 겁니다. 다리를 고칠 수 있다면. 닥쳐. 도윤의 일갈에 정미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무당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무서워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맑은 눈으로. 너 뭘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야? 도윤이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눈이요. 돈 생각만 하는 눈이에요. 지우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다리는 귀신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이 다쳐서예요. 무당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1억 받으면 정말 아저씨가 걸을 수 있어요? 지우가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보장한다. 그럼 실패하면 1억 돌려줄 거예요? 무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치료비 받고 못 고치면 돌려줘야죠. 지우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도윤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11살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회장님, 이런 건방진 애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정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 네. 무당이든 뭐든 당장 나가. 무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 집은 곧 망할 거예요. 그녀는 저주를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정미도 황급히 뒤따라갔죠. 거실엔 도윤과 지우, 민정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우가 버릇없이. 민정이 사과하려 했지만 도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그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기꾼인걸. 아빠가 그랬어요. 진짜로 도와주려는 사람은 돈부터 말하지 않는데요. 지우의 대답에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빠가 참 현명한 사람이었구나. 네,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착한 사람은 오래 못 산대요. 지우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는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 꼬마 때문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네,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미가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복도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었던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로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믿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저씨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요. 마음을 연다는 게 뭐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라고? 네, 아저씨는 스스로를 너무 미워해요. 그게 다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지우의 말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깊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도윤이 방문을 열었을 때 정미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회장님. 그저 집안 점검을. 정미의 손에는 이상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정미가 황급히 서류를 숨겼습니다. 도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오늘부터 진짜 치료 시작할까요? 진짜 치료? 네, 다리랑 대화하는 거예요. 도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왜인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걸으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도윤은 그 맑은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정미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정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저씨, 다리랑 인사해보세요. 무당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도윤의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죠. 뭐라고? 다리랑 인사를 하라니? 도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4년 동안 무시했잖아요. 다리가 서운해했을 거예요. 지우의 말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죠. 말도 안 돼.
다리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살아있대요. 지우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아빠가 가르쳐준 마음 치료법이에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좋아, 해보자. 지우가 밝게 웃으며 도윤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다리를 만져보세요. 만져? 난 감각이 없다고. 그래도 만져보세요. 손으로라도 느껴보는 거예요. 도윤은 마지못해 자신의 다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느낌만 전해졌죠. 이제 다리한테 말해보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라고요. 이런 걸 정말 해야 해? 도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꼭 해야 해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다리야.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작게 다리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죠. 따끔거리는 듯한, 간지러운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지금 느껴졌어요? 지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느꼈으니까요. 기분 탓이 아니에요. 다리가 아저씨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정미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못마땅했죠. 회장님, 이런 어린애 장난에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나가. 도윤의 단호한 말에 정미가 움찔했습니다. 지금 치료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정미는 분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지우를 노려보는 눈빛이 섬뜩했죠. 아저씨, 이제 다리한테 미안하다고 해보세요. 미안하다고? 네, 4년 동안 미워해서 미안하다고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다리에게 사과한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우의 맑은 눈을 보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다리야, 너를 미워해서. 그 순간 더 강한 감각이 왔습니다. 발가락 끝에서 시작된 저림이 발목까지 올라왔죠. 아! 도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느껴져요? 지우가 기뻐서 뛰었습니다. 그래, 뭔가 있어. 도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감각은 사라졌죠. 다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왜 다시 안 느껴져? 도윤이 다급하게 다리를 만졌습니다. 천천히 해야 해요. 마음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정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미가 다른 직원들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꼬마가 회장님을 완전히 홀렸어. 맞아, 사기꾼 모녀가 틀림없어. 곧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해.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는 것뿐인데. 저녁이 되자 도윤은 지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네, 정말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아까 분명히 뭔가 느꼈어. 도윤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두 번째 시도에서도 미세한 감각이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지속됐죠. 다리가 아저씨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아저씨가 자기 자신을 용서 안 했으니까요. 지우의 말에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김 과장 아저씨 때문이죠? 사고는 아저씨 잘못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아저씨 눈을 보면 알아요. 뭔가 더 있다는 걸.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스쳤죠. 뭐지? 도윤이 휠체어를 움직여 창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다음날 새벽 지우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빠가 나타나 말했죠. 지우야, 조심해.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치려 해. 지우가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미가 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수상한 사람이 저택 주변을 배회했답니다. 수상한 사람? 네, 경비가 쫓아갔는데 도망쳤다고 합니다. 정미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번들거렸죠. 그런데 회장님, 정말로 그 아이를 믿으시는 겁니까?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이 걱정돼서. 됐어. 나가. 정미가 나간 후 도윤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지우를 믿어도 되는 걸까? 그날 오후 지우가 세 번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특별한 방법을 쓰기로 했죠. 아저씨, 다리한테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네, 아빠가 그랬어요. 노래는 마음을 여는 열쇠래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노래라니 너무 유치한 것 아닌가? 하지만 지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무슨 노래를 부르지? 아저씨가 좋아하는 노래요. 도윤은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옛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였죠. 노래가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 전체에서 따뜻한 감각이 올라왔던 거예요. 느껴져. 정말로 느껴져. 도윤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지우도 기뻐서 박수를 쳤죠. 맞죠? 다리가 아저씨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복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정미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조치를 취해야겠군.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실행해. 그 모녀를 완전히 끝장내는 거야. 엄마, 저 못 본 척해요.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정이 놀라서 딸을 끌어안았죠. 무슨 일이야, 지우야? 직원들 아이들이. 제가 사기꾼이래요. 회장님, 돈 노리는 거지래요. 지우의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 부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정미와 다른 직원들이었습니다. 애가 울고 왔다면서? 당연하지. 주제도 모르고 설치니까.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직원들이 아이들까지 선동한 거였죠. 지우야, 우리 그냥 나갈까? 민정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지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저씨 다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순간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복도에 나타났죠. 무슨 일이야? 그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미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아, 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끼리. 내가 물은 건 너한테가 아니야. 도윤의 날카로운 말에 정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바라봤죠. 누가 너를 괴롭혔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아저씨.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직원들 자녀들이 지우를 사기꾼이라고 놀렸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정미. 네, 회장님. 당장 직원들 다 불러 모아. 10분 후 거실에 모든 직원이 모였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차가운 칼날 같았죠. 지우를 괴롭힌 사람, 당장 나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모두 해고야.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닥쳐. 내 집에서 내가 허락한 손님을 괴롭히는 건 용납 못해. 도윤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앞으로 지우나 민정 씨를 건드리는 사람은 즉시 쫓아낼 거야. 알았나?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정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죠. 그날 밤 정미는 비밀스럽게 민정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신 정말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정미의 목소리는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그저. 그럼 증명해봐요. 당장 이 집을 나가요. 하지만 지우가. 그 애가 회장님을 홀렸잖아요. 2조 5천억이라니 미쳤어요? 정미가 민정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내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당신들 후회할 거예요. 민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아줌마, 왜 엄마를 괴롭히세요? 지우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어린 것이. 정미가 손을 들었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죠. 아줌마가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뭐라고?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저씨 서류 몰래 가져간 거 제가 봤어요. 지우의 폭탄 선언에 정미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뭘 봤다고? 어젯밤에 아저씨 서재에서 금고 열고 뭐 가져갔잖아요. 정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야? 증거요? 아줌마 주머니에 지금도 열쇠 있잖아요. 정미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소리쳤죠. 아저씨, 아저씨. 도윤이 휠체어를 타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미 아줌마가 엄마 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 금고 열쇠도 가지고 있어요. 도윤의 시선이 정미에게 향했습니다. 정미, 주머니를 보여줘. 회장님, 이건 오해. 당장 보여줘. 정미가 마지못해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작은 열쇠가 떨어졌죠. 도윤의 금고 열쇠였습니다. 이게 왜 내가 가지고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얼음같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정리하려고. 거짓말. 내 금고를 왜 열었어? 정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저 회사 서류를 확인하려고. 회사 서류? 내 개인 금고에? 도윤이 즉시 서재로 가서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서류가 사라져 있었죠. 정미, 당장 나가. 회장님, 제발. 전 20년을 이 집에서. 20년이고 뭐고, 당장 나가.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떠나. 정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없으면 이 집은 망해요. 그녀는 독을 뿜으며 나갔습니다. 도윤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저씨, 조심하세요. 정미 아줌마, 뭔가 더 큰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지우의 걱정스러운 말에 도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 눈빛이요. 아빠가 그랬어요. 나쁜 사람 눈은 뱀 같대요. 그날 밤 민정은 지우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정미는 집을 나가면서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해. 내일 실행해.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약병이 바뀌어 있었던 거죠. 지우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이 약 색깔이 이상해요.
도윤이 약을 확인하니 정말로 다른 약이었습니다. 만약 그걸 먹었다면 정미지 씨야. 도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미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아저씨, 이제 안전해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내 덕분이야. 도윤이 처음으로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아저씨도 특별해요. 곧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지우의 밝은 미소에 도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미가 더 큰 음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계가 왜 여기 있지? 정미가 쫓겨난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서재에서 낡은 손목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김 과장의 유품이었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다던 그 시계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게 자신의 서재 금고에 있는 걸까요? 그때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이 시계, 김 과장 것인데. 지우가 시계를 유심히 보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이 시계 유리가 깨진 방향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충격이 뒤에서 왔어요. 앞에서 부딪혔으면 이렇게 안 깨져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에서 충격이 왔다고? 그날 밤 도윤은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선명했죠. 백미러에 비친 검은 차, 급속도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새벽 3시, 도윤은 혼자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다시 열고 사고 관련 서류를 꺼냈죠. 교통사고 보고서, 경찰 조서, 보험 서류.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에는 분명히 2대의 차가 찍혀 있었는데 보고서엔 단독사고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대체... 도윤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뒷차의 번호판이 일부 보였죠. 비록 흐릿했지만 숫자 몇 개는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물을 가져다 주러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안 주무세요? 민정 씨, 이것 좀 봐요. 도윤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뒷차 보이시죠? 민정이 사진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어머, 이거 회사 차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가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 이런 번호판 봤어요. 대기업들이 쓰는 특별 번호예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사 차라니, 그럼 누가? 아저씨. 지우가 갑자기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누가 집 밖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도윤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검은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도윤의 옛 비서 박 실장이었습니다. 박 실장? 왜 여기? 박 실장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죠.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4년 전 그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미 씨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라고. 박 실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진실이 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뒷차가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정미 씨의 짓이었죠.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정미 씨는 회장님이 사고로 죽으면 회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대신 장애인으로 만든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박 실장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CCTV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 씨와 공모자들의 통화 녹음도요. 지우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거짓이었다니. 김 과장,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흐느꼈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경찰에 신고하셔야. 그래, 그래야지. 도윤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실장이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정미 씨가 민정 씨 가방에 시계를 넣은 CCTV도 찾았습니다. 뭐라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모녀를 쫓아내려고. 도윤이 민정과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들을 의심했어.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저희도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못됐어. 도윤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넌 날 도우려 했는데. 내가 의심했어. 아저씨, 진짜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아셨잖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왔습니다. 이미 도망친 정미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죠. 회장님, 정미 씨는 반드시 잡을 겁니다. 경찰이 약속했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날 죽이려 했다니.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숨겼으니까요. 아니야, 박 실장. 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줬잖아. 도윤이 박 실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회장님, 정미 씨 사무실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직원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죠. 그것은 정미가 수년간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이었습니다. 300억. 300억을 빼돌렸어? 도윤이 경악했습니다. 이 돈으로 해외 도피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회장님을 이용만 한 거네요. 그런 셈이지. 도윤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나쁜 사람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지우의 말에 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미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도윤의 아들 지훈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회장님, 오정미를 체포했습니다. 새벽 5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는 해외로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잡혔죠. 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민정과 지우를 바라봤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들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정 씨, 지우야.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희를 의심했어. 정미의 거짓말에 속아서. 민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해해요. 정미 씨가 너무 교묘했잖아요. 아니야, 이해하면 안 돼. 내가 너무 못됐어. 도윤이 휠체어를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지우야, 넌 날 도우려고 했는데.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이제 진실을 아셨잖아요. 아이의 맑은 웃음에 도윤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정미를 데리고 저택에 왔습니다. 대질신문을 위해서였죠. 수갑을 찬 정미의 얼굴엔 여전히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한도윤, 잘 살아봐라. 왜 그랬어, 정미야?
20년을 함께 했잖아. 도윤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20년? 그래, 개처럼 일했지. 근데 뭘 받았냐고.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월급쟁이로 20년. 당신은 5조나 되는 재산 가졌는데.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죽이려고? 아니야. 불구로 만들어서 조종하려 했지. 정미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김 과장은 내가 회사 돈 빼돌리는 걸 눈치챘어. 그래서 죽인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차피 죽일 거 당신 탓으로 돌리면 일석이조잖아. 정미가 비웃었습니다. 경찰이 정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저택에 울려 퍼졌죠. 한도윤, 넌 평생 그 휠체어에서 못 벗어날 거야. 정미가 사라진 후 도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정미가 빼돌린 자금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되지? 300억입니다.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돈으로 김 과장 가족에게 보상하고 나머지는 장애인 재단에 기부해.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민정과 지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김 과장에게 미안해. 지우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김 과장 아저씨도 편히 쉬실 거예요. 그럴까? 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지우의 말에 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야. 너희가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가족이야. 민정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이요? 그래. 진짜 가족.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야. 지우가 기뻐서 뛰었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아저씨 가족이에요? 그래. 이제 이 집은 너희 집이야.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울지 마요, 민정 씨.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느껴져. 도윤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저씨, 발가락이 움직여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발가락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가능한 거야? 박 실장도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다. 발가락이 움직이고 있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몸도 열리는 거예요. 지우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했으니까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아저씨는 이제 자유예요. 지우의 말에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죠.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박 실장, 김 과장 가족 연락처 알아봐줘. 네. 왜 그러시는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어. 진실을 알려드리고.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지우야. 네, 아저씨? 내가 처음 왔을 때 내 다리를 고쳐주겠다고 했지? 네. 그때 내가 재산 절반을 준다고 했는데.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돈이 필요 없어요. 아저씨가 다시 걸으면 그게 최고예요.
도윤은 지우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야. 내가 날 걷게 해주면. 아직 완전히 걷는 건 아니잖아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걸을 때까지 더 노력해야겠네? 네. 매일매일 연습해요.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정민은 감옥에 갔고 나는 무죄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것이다. 민정과 지우, 이들이 내게 온 건 정말 기적이다. 발가락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로 새 삶이 시작되는 것 같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올 것을.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아들 지훈의 첫마디였습니다. 18살이 된 아들의 눈엔 오직 욕심만 가득했죠. 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년 만의 재회였지만 반가움보다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죠. 지훈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 집은 어차피 다 우리 거라고. 지훈의 노골적인 말에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게 뭐야? 누구야, 이 꼬마는? 지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얘가 그 유명한 사기꾼이야? 아빠 재산놀이는? 지훈아.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 말해줬어요. 어떤 여자가 애 앞세워서 아빠를 꼬시고 있다고. 민정이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지훈이 민정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야? 우리 아빠 돈놀이는? 아니에요. 저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닥쳐. 거지 주제에 감히 이 집에. 지훈의 모욕적인 말에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 거지 아니에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뭐? 이 꼬마가 어디서 말대답이야. 지훈이 지우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도윤이 휠체어를 움직여 막았습니다. 그만해. 지훈아, 내가 너무 심해.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아빠가 저들 편을 들어요? 친아들보다? 지훈의 눈에 배신감이 스쳤습니다. 그래, 난 이들 편이야. 도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짜 가족처럼 날 대해줬으니까. 가족? 저 거지들이요? 지훈이 비웃었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넌 4년 동안 어디 있었니? 한 번이라도 날 찾아왔어? 도윤의 질문에 지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엄마가. 엄마 핑계 대지 마. 넌 날 버렸어. 장애인 아빠가 부끄러웠겠지. 도윤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제 와서 원망이에요? 아니, 원망은 안 해. 대신 도윤이 지우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겐 새로운 가족이 있어. 지훈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유산도 저들에게 다 주겠네요? 그래. 약속했어. 지우가 날 걷게 해주면 재산 절반을 주기로. 지훈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5조 중에 절반을? 2조 5천억. 그게 내 약속이야. 도윤의 말에 지훈은 주먹을 떨었습니다. 미쳤어요. 완전 미쳤어. 지훈이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꽃병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저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정신이 나갔구나. 사기꾼이 아니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진짜로 날 도와주고 있어. 봐. 도윤이 자신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움직여?
지훈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깟 발가락 좀 까딱인다고? 그깟이라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움직였어. 근데 지우가 와서 됐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지훈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지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오빠, 뭐? 아저씨가 얼마나 오빠를 기다렸는지 알아요? 지우의 맑은 눈을 보자 지훈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매일 밤 오빠 이름 부르면서 우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진짜예요. 아저씨가 가장 보고 싶어 한 사람이 오빠예요. 지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우는 혼란스러워했죠. 그럼 뭐 어쩌라고? 이제 와서? 화해하면 안 돼요? 지우의 물음에 지우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화해? 난 돈만 있으면 돼. 지훈이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최소한 제 몫은 줘야죠. 전 아들이잖아요. 아들? 넌 4년 동안 아들이 아니었어. 도윤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딴 감상적인 소리 집어치워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전 내일 변호사 데리고 올 거예요. 법적으로 제 권리 찾을 거라고. 지훈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도윤이 불렀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도윤의 마지막 말에 지훈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좋아요. 법정에서 봐요, 아버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택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 지우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슬퍼하지 마세요. 지우야, 미안해. 우리 때문에 욕먹었지?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요. 아저씨가 우리 편 들어줬잖아요. 도윤은 지우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야. 민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도 회장님이 가족이에요. 그날 밤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의 완전한 결별, 피를 나눈 가족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죠. 이제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구나. 도윤은 자신의 발을 바라봤습니다. 발가락이 전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있었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훈 도련님이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그래, 예상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원해줘. 그래도 내 아들이었으니까.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지우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야. 끝까지 함께하자. 네, 아저씨.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정도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도윤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댁이 여기입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빌라 앞에서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4년 만에 찾아온 이곳. 죄책감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야 해요. 이제야 용기가 생겼으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우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 지우야. 도윤이 휠체어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김 과장의 아내가 도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과장의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에는 김 과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도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김 과장 아내의 눈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회장님. 박 실장이 놀라서 부축하려 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 때문에. 김 과장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김 과장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빠 없이 4년을 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너는 누구니? 저는 지우예요. 아저씨를 도와주고 있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진실이 담겨 있어요. 김 과장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미의 범죄 증거들이었죠. CCTV 화면 캡처, 통화 녹음 내용, 그리고 정미의 자백서. 이게 뭐죠? 김 과장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고는 계획된 거였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정미라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뺑소니를 시켰어요. 뺑소니라고요? 네. 김 과장은 그 음모의 희생자였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4년 동안 제 과실인 줄만 알고. 김 과장 아내가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 남편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도 제 차에 타고 있었기에 책임은 제게 있어요. 김 과장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4년 동안 품었던 원한이 혼란으로 바뀌었죠. 이 사람이 감옥에 갔나요? 네. 체포됐어요. 모든 죄를 자백했고요.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이제 김 과장 아저씨도 편히 쉬실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억울함이 풀렸잖아요. 지우의 맑은 눈을 보며 김 과장 아내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도 피해자였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김 과장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과장 아내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죠.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해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힘드셨겠네요. 4년 동안 혼자 그 죄책감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오열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난 것 같았죠. 회장님, 일어나세요.
김 과장 아내가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이제 그만 아파해요. 도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서 계세요. 지우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도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리가 힘이 들어가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김 과장 아내도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도윤은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김 과장, 이제 편히 쉬어요. 도윤이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 과장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용서했을 거예요. 분명히. 집을 나오면서 도윤은 훨씬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정말 괜찮아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휠체어 없이 걸었습니다. 박 실장과 민정이 양옆에서 부축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걸었죠. 아저씨, 곧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지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덕분이야, 지우야. 도윤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4년간의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 김 과장 가족이 용서해 주었다. 아니,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지우 말이 맞았다. 마음이 열리니 몸도 열리는 것 같다. 이제 정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죠. 믿을 수 없네요. 신경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꾸준히 재활하시면 완전히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도윤은 지우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네요. 무슨 약속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날 걷게 해주면 재산 절반을 주기로 했잖아요. 아저씨, 전 정말 괜찮아요. 지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약속은 약속이니까. 도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재활실에 지우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보조기 없이 혼자 걷고 있었던 거죠. 석 달이 지난 지금 기적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10걸음이에요. 지우가 박수를 치며 뛰어다녔습니다. 도윤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지우야, 정말 해냈구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민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요? 매일 아침 6시 지우는 도윤과 함께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발가락만 움직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의료진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정말 기적입니다. 주치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저택에서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였죠. 도윤이 휠체어 없이 걸어 들어왔을 때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날이자. 그는 지우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박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가져왔죠. 이것은 제 재산 이전 서류입니다. 도윤의 선언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약속대로 제 재산 5조 중 절반인 2조 5천억을. 아저씨, 안 돼요. 지우가 급하게 도윤의 말을 막았습니다. 전 정말 돈이 필요 없어요. 지우야, 약속은 약속이야.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대신 이렇게 하자. 도윤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내가 성인이 되면 그때 받아. 민정이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민정 씨, 당신과 지우는 이제 내 가족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정말 과분해요. 과분하긴요. 오히려 제가 더 받았어요. 도윤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지우가 도윤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저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우야. 도윤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지훈 도련님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실장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죠. 아버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어요. 언젠가는 저도 이해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도윤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이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지우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언젠가 오빠도 돌아올 거예요. 그럴까? 네. 가족은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지우의 말에 도윤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도윤은 민정과 지우 사이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참 많네요. 민정이 감탄했습니다. 아빠가 저기 있을까요? 지우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있을 거야. 분명히. 도윤이 지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아저씨도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지우의 말에 도윤이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대단한 거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그들의 모습은 따뜻했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4년 만에 정식 출근이었죠.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회장님, 정말 걸으시네요. 기적입니다. 도윤은 당당하게 걸어서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이 준비한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어서 오세요.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냥 편하게. 가족답게요. 민정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밥 먹어요. 지우가 뛰어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한 끼였죠. 지우야,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 아저씨 걷는 거 보고 싶대요. 그래, 다음에 데리고 와.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저녁 무렵 도윤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여정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을 얻었다. 지우와 민정.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가까운 내 가족.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기적은 다시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만난 것이라는 걸. 도윤이 펜을 내려놓았을 때 지우가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자요? 아니, 일기 쓰고 있었어. 저도 오늘 일기 썼어요. 지우가 자신의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다. 아저씨가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아빠, 하늘에서 보고 있죠? 제가 약속 지켰어요. 좋은 일 하면서 살겠다고요.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정말로. 저도 고마워요, 아저씨.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듯이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도윤 회장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녀 지우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때로는 우리가 걷지 못하는 이유가 다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신, 놓지 못한 죄책감, 그것들이 우리를 진짜로 마비시키는 것인지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답니다.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도 하나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채널 사연과 실화를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꼭 하세요.